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5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곶집이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곶집이라는 말은 현대어로 창고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곶집이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창고라는 의미의 고자가 되겠습니다. 창고라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품의 원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식품이 상하지 않게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게 된 설비 또는 장치를 얘기하는데요. 법적으로 냉장이라 하면 0도에서 섭씨 10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냉동이라고 하면 보다 오랜 시간 보관하기 위해서 식품을 얼려서 보관하는, 물론 여기 식품뿐만이 아니고 필요한 다른 물품도 얼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기본이 식품이니까 얼려서 보관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프리저얼 하면 통상 영하 0도부터 영하 18도 섭씨 기준으로까지 얼리는 걸 얘기하고요. 디프리저얼 하면 영하 18도 이하로 얼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통상 영하 18도에서 영하 40도까지를 얼리는 것을 디프리저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장고라고 하는 것은 식품을 따뜻하게 보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고라고 하는 것은 금전 또는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얘기하죠. 우선 이제 시건 자체가 튼튼하고 이제 권한 없는 사람이 접근했을 경우 외부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시설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죠. 보고라고 하는 것은 보물을 넣는 창고를 뜻하고 있습니다. 재고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게 이제 말 자체는 창고에 물품이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꼭 창고에만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반출이 가능한 제품, 상품이나 또는 원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그 원료, 그 쌓여진 원료를 얘기하는 거죠. 입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로 사입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출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서 반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고라고 하는 것은 책을 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하는데요. 이건 이제 서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고라고 하는 것은 보관용입니다. 목적이 보관용이죠. 그러나 문고는 목적이 보관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활용이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도서관과 또는 도서실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그 책방을 문고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고라는 것이 이제 그 도서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는 의미 때문에 이 문고가 다른 뜻으로 또 어떤 의미로 쓰일 수 있느냐면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문학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규 사이즈로 발행하지 않고 아주 작은 사이즈, 즉 손바닥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글씨 크기도 아주 작죠. 40 넘은 사람들은 돋보기를 안 쓰면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해서
보급용으로 싸게 출판하는 책을 문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세자가 되겠는데요. 씻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씻다라는 의미의 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씻다 라는 의미의 세자가 되겠습니다. 삼수변에 선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한자죠. 세안하면 얼굴을 씻는다 라는 뜻인데, 현대 한국어에서 세안하면 물로 얼굴을 씻는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의미로도 씁니다만 그런 의미로는 아주 소수만 씁니다. 그리고 통상 세안하다 라고 하면 화장을 위해서 얼굴에 있는 잡티를 제거하다 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세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세안이 바로 이 세수예요. 원래는 이게 손을 씻는다는 뜻이지만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고 얼굴이라든지 팔, 기타 목욕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몸을 깨끗이 하는, 물로 씻는 정도를 우리가 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수 안에는 사실상은 세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탁기라고 하는 것은 세탁을 하기 위한 자동기계, 전기 장치를 얘기하죠.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의류를 빠는, 즉 빨래하는 기계를 빨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세제라고 하는 것은 계면활성제를 얘기합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잘게 쪼개서 물에 녹을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는 것을 얘기하죠. 해서 세제는 찌든 때라든지 기름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는 화학 제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세제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았을 때 중성, pH 값이 7.0이 되는 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중성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옛날 세제는 산성 아니면 알칼리성이었어요. 주로 알칼리성이었었죠. 예를 들자면 한국의 아주 전통적인 식기 중에 하나가 유기, 즉 놋그릇인데, 이 놋그릇은 이제 정기적으로 양잿물이나 또는 나무나 짚을 태운 재를 사용을 해서 씻었죠. 광도 나게 하고 그랬는데, 그 양잿물이라든지 이건 아주 강알칼리성이죠. 문제는 이제 세척을 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잔류됐을 경우에 이제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찌든 때는 강산, 염산이나 황산, 이런 강산을 부어서 녹여버리죠. 근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세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잔여물이 사람 체내로 들어올 경우에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알칼리나 산성이 중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해서 중성세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주제로 등장을 했던 거죠. 세련되다라고 하는 것은 차림새나 또는 제스처 또는 특히 말하는 본새가 아주 깔끔하고 품위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뇌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개조하다라는 뜻으로,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전략이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1차적으로는 무력을 통해서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만 지속적으로 충성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시킴으로써 생각의 틀 자체를 바꾸는 행태를 보여왔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세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국식 침례를 얘기합니다. 이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영어로 뵙티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뵙티즘이라는 것은 물속에 풍덩 빠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물론 한국에서도 침례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침례를 하죠. 집전을 침례를 하지만 그 나머지 교단들은 대부분 제가 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요.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제 약식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풍덩 빠뜨리는 일을 안 하고 이제 집례자가 손에 물을 이제 묻혀서 이마에 찍어주는 그런 형태의 약식 침례를 하는데 그걸 세례라고 하고요. 그건 한국식입니다. 세차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를 청소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통상 세차는 이제 외관을 물로 씻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부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외부를 물로 씻는 것은 세차의 기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정이라는 것은 씻어서 깔끔하게 하다, 맑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영자가 되겠는데요. 영화롭다 라는 의미의 영자가 되겠습니다. 영화로울 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대 한국에서는 이 영자를 꽃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근데 실제 꽃 영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영화롭다 라는 의미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영화롭다 라는 의미의 영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영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예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고귀하고 자랑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영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출세했다 그런 뜻입니다. 영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아지다.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승진입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이게 빌허자죠. 겉으로만 영화로운 거예요. 속은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칠해 라는 얘기하고 같은 말이죠. 번영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제 또는 사회적으로 융성하다, 창성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롭다 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주 빛나게 되다.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널리 알려지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잘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영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달고 쓴 일을 뜻합니다. 영욕의 세월을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침, 즉 부는 뜨다라는 것인가
잘되다 라는 뜻이고, 침은 가라앉다 라는 뜻이니까 잘 못되다 그런 뜻이죠. 인생의 부침을 겪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영은 발해의 창국, 건국자입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이제 멸망한 뒤에 고구려의 문화와 만주, 현재 중국에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그 등베이, 이 삼성 쪽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쪽을 양 문화를 통합한 이제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국어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